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이쯤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상파는 지역별로 어떤 결과가 났을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을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 채널A 예측조사를 보셨고, 이거는 지상파 출구조사 예측 결과입니다. 출구조사 지상파는 윤석열 48.4, 전국 결과 이재명 47.8 예측을 내놨어요. 깻잎 반에 반에 반장차. 서울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서울. 이번 선거 서울이 중요한데. 자, 서울에서는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가 50.9%,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가 45.4%로 서울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윤 후보가 지금 다소 앞서가는 결과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출구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가 5%포인트 남짓 앞서갈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는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손에 땀을 쥐는 결과 부산. 자, 부산에서 역시 윤석열 후보가 50.8%, 38.5%로 부산에서는 크게 윤석열 후보가 앞설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 윤석열 후보 72.7, 이재명 24.0으로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대구에서는 이길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발표됐습니다. 이번엔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9.6, 윤석열 후보가 45.6%로 이재명 후보가 앞설 것으로 예측됐고, 투표율이 높았던 광주의 선택은 이재명 후보가 83.3%로 압도적으로 이길 것으로 광주 출구조사 결과 발표됐고, 윤석열 후보가 13.7%에 득표를 할 것으로 그래도 예측이 됐군요. 자, 다음은요, 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 야, 이 중원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예측이 나왔어요. 출구조사 결과가 48.2 대 47.3. 다음은요, 울산입니다. 부울경의 그 울산에서는 윤 후보가 56.5%로 이길 것으로 출구조사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9.1. 자, 이번엔 이재명 후보의 텃밭이다, 정치적 고향이다라고 할 수 있는, 자, 경기지사 출신 이재명 후보, 경기. 사전 투표율이 낮았는데 경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0.8, 윤석열 후보가 45.9의 결과가 나올 것인데, 자, 이 흥미로운 게 서울 결과와 경기 결과가 정반대의 양상. 서울은 윤석열 후보가, 경기는 이재명 후보가 가져갈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다음은요,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의 힘, 강원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4.3, 이재명 후보가 41.2%. 이번에는 다시 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북입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충북에서 윤석열 후보가 50.3, 이재명 후보가 45.0. 충북이 서울에서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띠는군요. 이번엔 조금 더 아래쪽으로, 충남으로 가보시죠. 출구조사 결과 충남 결과는 세종까지 묶어서 윤석열 후보가 48.2, 이재명 후보 47.2, 1%포인트 차, 깻잎 한 장 차. 이번엔 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북. 이재명 후보가 82.6%의 압도적인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이번엔 전남입니다. 전남은요, 역시 이재명 후보가 83.7%의 압도적인 선택이 발표됐습니다. 이번엔 경북입니다. 경북 출구조사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72.1%로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는 발표됐습니다. 72.1, 이재명 후보 24.6의 출구조사 결과까지 권역별로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자, 흥미로운 출구조사 결과의 특징이 서울은 윤석열 후보가 가져갈 것으로, 그리고 비슷한 갭 차이로 경기는 이재명 후보가 가져갈 것으로 각각 예측이 됐거든요. 자, 먼저 김재용, 김병욱 두 분께 먼저 의견 묻겠습니다.
김병우 의원도 먼저 의견 예, 주시죠. 아무래도 부동산에 있어서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 경기보다는 서울이죠. 그래서 서울에서 윤 후보가 예. 이길 것으로 예측됐다. 그래서 서울에서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장 선거 때 꽤 많은 표차로 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한 5% 정도 그렇죠. 뒤진다는 거 통해는 나름대로 부동산에 실망한 시민들이 꽤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대신에 이제 경기는 또 우리 경기도지사를 했던 이재명 시장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울하고 경기의 인구 차가 많다는 겁니다. 예. 서울이 한 950만 되고요. 경기가 한 1,350만 됩니다. 한 400만 정도 경기가 인구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은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과 도지사를 했을 때에 일을 잘한다고 느꼈던 지지자들의 결집도가 예.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상당한 정도의 선방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실책은 있었지만 부동산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과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신뢰를 보내주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정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과거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좀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자, 출구조사 결과 서울과 경기 출구조사 결과 준비되면 좀 함께 봤으면 좋겠고요. 자, 김재현 최고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은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으로, 경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인천까지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니까 사실은 수도권에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 부분 좀 졌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뭐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박빙 내지는 채널A 그 여론조사보다 채널A의 그 예측조사보다도 좀 더 격차가 줄어든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서울 수도권에서 상당히 그 많은 득표를 하고 또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조사 결과는 조금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개표를 지켜보면 저희들이 그 서울 수도권에서도 승리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지역구라 좀 서울 얘기를 좀 하면 먼저 하고 우리 조수 예,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거에 보면 이제 서울이 사실 이제 민주당 텃밭이었는데 이 그 지형이 좀 바뀌었어요. 지형이 바뀌었다. 예, 이제 지형이 바뀌었는데 이제 부동산 이슈와 더불어서 정치 지형이 좀 바뀐 겁니다. 경제적인 변수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인구 분포도를 보면요, 이 서울이 이제 인구가 한 950만 정도 되는데 서초, 강남, 송파가 160만 명이에요. 그래서 160만 명이기 때문에 역대 서울시장 선거, 요 근래 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했을 경우에 서초, 강남, 송파가 예를 들어서 야당이 결집했을 경우에는 서울 지역 투표를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동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이 서초, 강남, 송파의 영향력에 의해서 한강벨트가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 한 10% 이상 차이가 났다가 많이 좁힌 겁니다. 그것은 왜 좁혔냐? 결국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부분은 국민들이 인정하지만 현재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그러면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누구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좁혀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서울의 정치적 지형이 야당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수진 네, 저는 첫 번째로 호남 득표율에 대해서 조금 의미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호남 득표율은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얻었던 10.5%가 가장 기록이었는데 오늘 지금 채널A 예측 조사를 보면은 13%, 14%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이른바 보수 진영이 얻은 표가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고 싶고요. 호남이 지금 83.2, 윤석열 13.8. 그러니까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본선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 하이도까지 가는 그런 정성을 들였고 또 본선의 그 선거 운동 기간에만 호남을 4번을 찾는 그런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 것이 결실을 어느 정도 맺었다. 물론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한술밥에 배부르지 않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충북에서의 결과를 굉장히 좀 의미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선에서는
충북의 결과가 늘 대선의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불문율이 있거든요. 근데 채널A 예측조사 결과에서는 충북에서 50%를 넘게 득표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됐어요. 예. 그래서 충북에서의 좀 의미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여를 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역시 선거는 바람도 중요하지만 조직도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 조직이 없는 것에 대한 어떤 정말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선 대전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의석수가 7명인데 저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밀리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49개 지역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의 현역 국회의원이 8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집값이라든지 세금 폭탄이라든지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과 위선이 굉장히 정권 심판원을 부추겼지만 역시 조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밀렸다. 그래서 오늘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국민의힘은 정말 거듭나야 된다. 처절하게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호남에서의 투표율 언급하셨는데 바로 이준석 대표가 호남에서 30% 가까이 득표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지금 이 대표의 예측보다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지만 또 조수진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13.8%를 만약에 얻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던 호남에서의 득표보다 훨씬 더 많은 득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소위 호남 공들이기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일 수 있다. 저거는 노력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노력하면 된다. 예,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경제 발전, 한강이 기적으로 압축되는 어떤 그 고도 성장, 또 유경수여사에 대한 어떤 그 아련함 이런 것이 뭉쳐진 결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본인의 개인기였어요. 그런데도 호남이 이런 가능성을 열어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술밥에 배부르지 않다. 우리가 호남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애정을 갖고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저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17대 총선만 하더라도요. 부산의 경우에 열린우리당에서 단 한 석만 얻었어요. 부산이.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노력하기에 달렸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호남에서의 한 13.7%포인트 얻을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 노력의 결과다라는 논평 얻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자, 그럼 호남 지역 분석도 한번 김 의원님 들어볼게요. 예. 저는 조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고 공들이면 된다. 예, 전폭적으로 옳은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이준석 대표가 30%라고 결과적으로 보면 허언인데 욕심은 낼만 하죠. 더 욕심을 내서 저희들도 영남에 공을 들이고 우리 국민의힘도 호남에 공을 들이면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국민통합 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각 정당에서 물론 전통적 지지 기반에 대해서 다지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정당이라는 입장에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공을 들이고 노력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도 결과를 보면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이재명 후보가 경북 안동이 고향이기 때문에 약간 영남 지역에서 거부감이 덜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사실 부산을 아마 한 3번 갔을 겁니다. 선거 기간 중에. 그리고 대구도 갔었고 경북도 많이 갔는데요. 이렇게 우리 각 당에서 그동안에 13 지역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우리 지역 주민들께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봅니다. 예. 네. 제가 또 하나 좀 언급을 좀 해주고 박 의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예. 또 데이터가 들어와서 데이터 보고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저희 채널A 예측조사의 연령별 예측조사 결과를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지상파 출구조사의 연령별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함께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령별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역시 젊은 층부터 고령층까지 순서대로 나열이 됐고요. 20대 이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7.8, 윤석열 후보가 45.5의 결과로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으로 출구조사는 발표됐습니다. 저희 채널A 예측조사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됐군요. 자, 30대에서는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가 48.1, 이재명 후보가 46.3의 결과. 자, 오히려 30대에서 윤석열 후보를 더 많이 선택했을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역시 저희 채널의 예측조사 결과와는 결과가 좀 다릅니다.
자, 4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 60.5, 윤석열 후보 35.4, 그리고 5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 52.4, 그리고 윤석열 후보 43.9, 60대 이상에서는 더블 스코어가 넘게 30.8대 67.1%가 차이로 될 것을 옛 출구조사 결과 발표됐습니다. 자, 연령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20대 이하에서는 이재명 후보 이길 것으로, 3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으로, 자, 40대, 5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으로, 6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으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 연령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한번 여쭤볼게요. 자, 뭐 권역과 관련돼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질문 발언 기회 드리겠고요. 연령과 관련해서 말씀 주시죠.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의 이제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 10대에서 20대가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앞설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제가 처음 설명한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남녀의 갈라치기라고 하는 선거 전략 차원에서 그것이 역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20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선전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0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박빙이라고 할까요? 그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고, 40대에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압도적이지 않았습니까? 50대에서 이제 우위를 점했고, 6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여론조사 추이에 상당히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지만, 저희 여기서 가장 특이점 중에 하나는 20대의 투표 성향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추후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 상당히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혼전인 상황에서 네. 그 포인트 차이도 굉장히 적고, 저희 예측조사와 지상파 출구조사 연령별로 결과도 지금 뭐 굉장히 미세한 차이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거듭드리겠고, 조순희 의원님은 어떻게 네. 보세요? 연령별 선택. 자, 우선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맞아요. 네, 이거를 좀 전제로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우세한 후보의 얼굴 사진을 넣었습니다만 20대 이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표차가 많지 않았다. 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30, 40대에서 굉장히 좀 밀린다. 또 2030에서도 밀린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20대 이하에서 그다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또 30대에서는 앞서고 있고, 이런 것이 당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반영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게 보고 노력해 나가면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연령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30대는 그간 많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30대 같은 경우는 보수보다는 진보 쪽으로,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보도해 왔기로는 2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으로, 지지를 많이 받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보도를 해왔는데, 지금 이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는 그간 종전의 보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20, 30대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김병우 의원, 김재현 최고위원 설명해 주시죠. 채널A의 여론조사 결과는 20대 이하가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걸로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아마 이게 더 오차범위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30대는 제가 통계 분석을 해보면 30대 초반하고 중후반하고 좀 많이 달라집니다. 아, 또 다릅니까? 예, 30대 34, 5세까지는 거의 20대 이하의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고요. 30대 중후반부터는 40대의 정치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러다 썩다 보면은 예. 비슷한 통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과 20대가 이제 좌우를 했는데, 생각보다 수도권에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선전한 결과가 나오는 거고, 20, 30대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저희가 불리하게 봤는데, 결국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너무 선동적이라 할까요? 이례적이고 그리고 갈라치기하고 증오와 혐오를 조장하는 그런 어떤 공약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대들도 이게 과연 선거를 위한 공약인지 우리 20, 30대의 미래를 위한 정책인지 그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드릴게요. 예. 저는 우리 윤석열 후보가 갈라치기라든지 혐오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줄곧 이야기해온 게 통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 수치로 볼 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는 역시 젊은이들에게는 일자리, 출산, 내 집 장만, 아파트값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 쪽이 승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치중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지금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면서도 지금 손에 저도 좀 땀이 나고 종전의 상식들과 좀 다른 결과들, 반전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네 분도 많이 지금 아마 예상 외라는 표정이에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게 국민의힘 대신해서 나오신 분들, 민주당 대표에서 나오신 분들이 서로 후보를 향해서 갈라치기 한 결과고 우리 후보의 통합의 결과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 자,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특히 이번 선거에서 젊은 30대 이준석 당대표와 선거 캠페인을 이끌어 오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계속 이거예요. 왜 20대, 30대의 선택이 그간 우리가 보도해왔고 당에서 당연히 예측해왔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이 궁금증이 있거든요. 아마 많은 국민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선거 전략에서 지금 젊은 세대, 20대 또 30대 세대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따라가지는 좀 못했다. 뭐 그런 아쉬움이 있죠. 특히 이제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 당장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장이 잘 없고 또 직장에 취직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사회에 진출을 해도 당장 그 머물 집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은행 대출도 부동산 규제에 의해서 같이 막혀 있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진단을 하고 예. 우리 젊은 세대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많은 그 노력을 했어야 했고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또 정책적 대안을 내세웠지만 아직도 그 점에 흡족하지 못했다라는 그 어떤 여론의 반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로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보다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지금 스스로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택에서 이재명 후보도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자택에서 저희 채널A의 개표 방송을 포함한 개표 결과들을 실시간 보고 있을 텐데 과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후보 중에 과연 누가 됐다, 내가 됐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후보가 과연 두 분 중에 있을까라는 문득 궁금함이 들고요. 그 말인즉슨 지금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는 불과 0.6%포인트 차이로 경합 속에서 윤석열 후보의 우위를 발표했고 저희 채널A 예측조사 결과는 불과 1%포인트 차이로 경합 중에 윤석열 후보의 우세를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어느 후보도 내가 됐다라고 소위 두 발 뻗을 수 있는 후보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저희 취재진이 양 후보의 자택 앞에 나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자택과 이재명 후보의 자택 앞이에요. 역시 예측했던 것처럼 고요합니다. 취재진은 많은데 반응은 없습니다.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럴 것이 지금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도 그렇고 채널A 결과도 그렇고 깻잎 반장, 반의 반장 차이로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에 뭐 어느 후보가 저 공동 현관문 열고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상황이.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렇다면 자, 잠시 후에 8시 30분쯤에 이 3분 뒤죠. 확진자 격리자들의 투표율이 저희로 채널A로 들어올 것 같고 그렇다면 9시 정도에는 개표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9시 정각 땡 했을 때 개표가 시작되고 저희 채널A의 개표 방송국으로 개표 초반 데이터가 들어오는 시각은 9시에서 9시 30분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초반 개표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도 민주당, 국민의힘도 이 계산기를 좀 다시 두들겨 봐야 할 상황으로 끝까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령별 선택과 관련해서 양당의 핵심 관계자들의 엇갈린 논평 들어봤는데 더욱더 헷갈릴 순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별 앞서서 저희 채널A는
남성과 여성이 굉장히 경합할 것이다라는 예측 조사를 내놓았는데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남성과 여성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지금 공개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숫자가 이렇습니다. 지금 남성은 윤석열 후보를 50.1% 과반이 넘죠? 선택할 것으로 출구조사 발표했고, 이재명 후보는 남성들이 46.5% 선택할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남녀의 선택이 지상파에서 갈렸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 원래 다른 건 알고 있었지만 투표에서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은 대목인데, 여성은 이재명 후보를 49.1%로 선택할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고, 여성은 윤석열 후보를 46.6%. 다시 정리해보면 뭐 너무 쉬운 결과지만 남자는 윤석열을, 여자는 이재명을 선택했다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녀의 미묘한 선택 차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 채널A 개표 방송을 보고 계신 남성 여러분, 이렇게 찍으셨습니까? 여성 여러분, 이렇게 찍으셨습니까? 네. 자, 양당을 대표해서 남녀 역할의 선택에 대해서 의견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남녀의 투표 성향으로 저렇게 딱 하면은 답은 좀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세대별로 좀 나눠봐야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됐느냐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이번 대선이 박빙의 승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여전히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97년 대선 같은 경우는 39만 표였거든요. 39만 표. 그다음에 2002년도에는 57만 표였고, 2012년도가 이제 108만 표 차이 정도 된 건데, 여야의 이제 양자 구도가 치열하게 전개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표 차이가 한 3%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많아야 한 3%, 적게는 한 1% 싸움이 될 것이다. 이 예상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 정도 박빙의 승부가 나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남녀 간의 투표 결과는 다른 연령대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 20대하고 30대 초반에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20대와 30대 초반에 남성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제가 보기에는 한 3대 7 정도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대와 30대 초반의 여성들은 이재명 후보를 훨씬 더 많이 지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으리라 보고요. 나머지 세대에 있어서는 남녀 간의 지지율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 좀 젊은 세대가 좀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요? 뭐 그러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젠더 문제에 대해서 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선거 전략으로 채택을 한 것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성층에서는 좀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고, 남성은 조금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강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남성 측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지금 특히 예측이고 또 저것은 이제 아마 출구조사이기 때문에 투표율과 직접 관련이 좀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과연 우리 후보께서 여성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면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됐다라는 반성을 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 오늘 반성 많이 하시는데 네, 어찌됐든 아직 뭐 투표 결과는 뭐 단정할 수 그렇죠. 없어요. 이제 저런 출구조사를 보면 남성 측에서 남성 유권자들이 느끼는 그런 후보에 대한 신뢰성을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접근을 했으면 훨씬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유일하게 여성 의원이신데 여성 의원의 시각도 좀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우선 예측 결과지만 남녀 간에 뭐 2대 8이라든지 3대 7 이렇게 현저하게 기우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네. 젠더 갈등이 촉발될 그런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위안을 받고요. 좀 아쉬운 것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라든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리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그리고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여당의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2차 가해를 했단 말이죠. 그런 사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성의 표에서 어떤 우위를 점하지 못한 것은 김재현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성에게 다가가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했다. 예. 이건 정말 처절하게 반성할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네 분의 흥미로운 논평 전해드리고 있습니다.